그냥 시큰둥합니다. 예. 아, 솔직히.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기획하신 탁현민 교수님도 잘 아시는 고재열 기자님이 만든 말이고요. 폴리테이너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 몸담는 그 연예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뭐 좀 탐탁지 않은 그런 부담이라기보다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 게으른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그시 지켜봐 줬을 때, 그리고 정말 더 많은 다양성들이 나오도록 좀 이렇게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소셜 테이너란 딱지가 탁 붙어버리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해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소셜 테이너니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예. 그 전에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고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의 행동이었다면, 그런 면에서 조금 나쁜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그냥 좀 탁탁지 않아요. 아하. 네. 제가 부담스러웠다면 안 했겠죠. 그걸 굳이 제가 한 건데 뒤좋아서 한 짓인데, 그걸 뭐 굳이 부담을 느꼈다면 지금이라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부담을 안 갖는 이유는 제가 하는 행동에 어떤 다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의 어떤 결과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의 김진숙님을 만나러 가고 거기에 있던 상황들을 트위터에 올리고 했던 게,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었다면, 정말 어떤 하다못해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리라는 목적이라도 있었다면, 또 많은 분들의 기대, 많은 분들이 제가 나서서 뭔가를 굉장히 할 거다, 뭔가 큰 일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묵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가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움직였던 거고요. 제가 발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전부 저는 거의 100% 트위터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트위터는 누구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제 통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보통 다른 분들이 시비하듯이 얘기하듯이 공인으로서의 책임 이런 거 물으시면 전 모릅니다. 그런 거. 네. 그냥 전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살겠습니다. 일단 뭐 소셜 테이너 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어떤 뭐 피해를 받았다던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토론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이렇게 아예 진영을 나누어서 한쪽에 전원책 변호사님이 나오시고 또 한쪽에 제가 나가서 토론을 매주, 그러니까 격주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 사회적 발언을, 자기 입장을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금지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면 나오지 말랐는데, 아니 그러면 보수하고 진보를 어떻게 나눠서 토론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게 또 제가 격주였기 때문에 고정 출연자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격주나 매주라든가 이런 걸 다 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저를 겨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당시로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사실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어서 사실 많이 떨리고 있었고, 전원책 변호사님이야 뭐 워낙 늘 언제나 나오시는 농객이셨잖아요. 그분과 맞붙을 생각에 사실은 좀 긴장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한진중공업에 관해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그 모든 게 뭔가 위험해 보였다. 그냥 근거 없는 어떤 겁을 먹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 가장 사실 뼈저리게 느꼈던 것도 한진중공업
클럽의 그 85 크레인 앞에서였고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당일날 그 파업을 하던 노조원들이 행정집행관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뜯겨져 나갔던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어떤 폭력도 휘두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몸을 쇠사슬로 묶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5명, 6명씩의 그 달려드는, 쫓기는 행정집행관인데 얼굴은 낯익은 용역이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찢겨져 나가고 있었어요. 울부짖으며 찢겨져 나가고 있는 그 순간 언론에서는 축 한진중공업 노사 극적 타결이라는 뉴스가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트윗에 거짓말입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 한마디, 그 단 속보 한 줄로 인해서, 저 늘 밝힙니다. 연합뉴스의 오수희 기자님의 그 한 줄로 인해서, 또 그것을 리트윗하고 그것을 방송해냈던 그 기사로 인해서, 그때 당시 거의 200일 가까이 그 크레인에서 싸우고 있던 그 사람은, 김진숙 지도는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더 이상 정말 벼랑 끝에 모여서 그 투쟁이 빛이 보이는 그 순간 그 빛을 꺼버렸던 것이 언론인들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어떤 사리를 느꼈었어요. 그런 현장에 있어 보면 압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칼보다도 무섭고 어떤 투쟁보다도 큰 힘을 가진다는 걸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게 됐던 수정 60분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정말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 필리핀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있고 한진중공업 내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고, 정말 그동안 봤던 어떤 방송에서보다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보도를 해주는 걸 보고 그분들이 얼마나 우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 전 잘 웁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에서 정말 그들을 절벽 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 간에 양쪽의 입장이, 저는 어느 쪽이라고 편들어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중립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가운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쪽 입장이든 다양한 입장들은 반드시 똑같이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모든 것이 막히고 한쪽의 입만 열었을 때 그 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고 훨씬 더 크게 우리 후손 대대로까지 남을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